요충지에 지금 있는 나라인데 핵무기만 포기하고 미국의 친구가 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인데 모든 과정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대가로서 받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받아야 될 거의 상당 부분은 항상 한국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이제 제네바 합의도 그랬고 육자회담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담을 또 우리가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랑 얘기 안 하고 미국이 마음대로 한다고 딜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패싱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한미 간에 아주 긴밀히 조율을 해가면서 이제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합의해놓고 우리한테 와서 이행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행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낼 사람하고 제일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가 현실화되면서 오늘 우리 증시 또 환율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오늘 우리 3프로 스튜디오에 모신 이분은 외교관 출신이시고요. 영국 대사도 역임하시고 특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역임하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 오늘 3프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건희입니다. 저보시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런가요? 네. 여쭤볼 게 많습니다. 지금 뭐 외통위 여당 간사도 맡고 계시고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특히 북핵에 대해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핵에 대한 생각 이전에 그 북한에 대한 생각이 많으십니다. 이분이 이제 부동산 개발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기 때 보시면 이제 북한이라는 부동산의 가치를 알아보신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다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못 살 나라가 아닌데, 그래서 나하고 손잡고 이거를 한번 개발을 하면 이게 멋진 나라가 될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하고도 이제 정상회담도 추진했고, 트럼프 2기에 들어서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하나씩 이제 저 이야기를 풀어나갈 텐데 지금 북미 상황 개괄적으로는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북미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긴 과정이 이제 시작됐다고 봅니다. 시작됐다.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북한에 대해서 언급하고 뭐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신호를 그다음에 이제 뭐 잘 지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이제 좋았다. 김정은이 이 핵시설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보여준 거죠. 내가 그 사이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지금 이제 긴 과정이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연변인가요? 한번 보여줬잖아요. 어디였죠? 그게 이제 핵 농축 시설이 있는데 우라늄 농축하는. 우라늄 농축하는 데를 보여줬는데 그래서 김정은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내가 핵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직 건재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때 그 시설도 포기하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보여준 거는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핵물질 생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 서로 이제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긴 과정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내일이면 대화가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긴 과정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기 때도 그냥 바로 이 대화로 간 게 아니고요. Fire and Fury라고 분노 화염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거쳐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이제 그런 신호를 이제 주고받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분노 화염 그 시기에 국무부였나요? 아니면 어느 미국 싱크탱크였나요? 전쟁 가능성 41%까지 높아진 적이 있었다면서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특파원들한테 그거 오브 더 레코드로 전해지고 당시 특파원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 안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거지만 지금은 이제 다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 게 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어떤 한반도의 안보가 좀 불안해졌던 적이 사실 북한의 행동으로 해서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텐데 지금은 좀 만성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옛날보다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 말씀은 순조롭게 대화가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갈등이 에스컬레이팅 되는 그 과정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순조롭게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요? 여러 가지 변곡점을 거치면서 결국은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래의 기술자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굳이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을 높이면서까지 할까요? 주로 버벌로 말로 이렇게 뭐랄까 협상력을 높이는 게 익숙한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미국이 네. 뭐 전쟁 가능성을 높였던 적은 없었고요. 김정은이? 항상 북한이 네. 이제 어떤 행동을 해서 네. 못 참고 이제 상황이 이제 긴장으로 가고 네.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 앞서 뉴클리어 파워라에서 이제 우리도 그 분석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건 아닌데 그런데 보통 이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핵 갖고 있는 나라 이럴 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표현을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국방부 같은 데가 이제 북한은 뭐 뉴클리어 파워 이렇게 잘 부릅니다. 왜냐하면 네. 그래야 이제 이 나라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책을 준비하니까 그런 표현들인데. 헥세스 국방장관도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헥세스 네. 국방장이 먼저 그런 표현을 쓴 거고 네. 그런 표현을 이제 미국 대통령이 쓴 거는 이제 조금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네. 뭐 없는 일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보통 이제 NPT상의 핵 보유국이 이제 네.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니까 그래서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뭐 실질적인 핵 보유국 뭐 드facto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그러면 사실은 좀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냥 뉴클리어 파워라고 한다든가 뉴클리어 아임드 스테이트라든가 이런 용어는 과거에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아마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하도 핵보유국을 인정해달라 그러는데 뭐 이 정도 해주고 만약 북한이 이제 핵보유국 인정받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에 나오면 사실 좋았겠죠. 근데 뭐 북한은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뭐 공식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뭐 없어 보이지만, 네. 네. 그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협상이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뭐 많은 것들이 다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거나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죠. 그렇군요. 그게 그러니까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 인정해 달라는 것이 내가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 내가 핵무기 갖고 있는 거 인정하고 얘기해야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핵 보유국인데 나를 핵 보유국으로 대우해 달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건 좀 약간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는 순간 그 NPT 체제가 사실은 흔들리거든요. 그거는 좀 어려운데 어려운 전제 조건을 내걸고 지금 김정은이 지금 그 미국 정부를 시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1기 때는 이제 김정은이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완전한 비핵화에 관심 있다. 완전한 비핵화 할 수 있다. 네. 이래서 이제 사실은 대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본인이 발을 아주 높여서 핵보유국이야. 그거 인정하고 시작해. 이렇게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트럼프 답변할게요.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됐든 네. 어느 행정부가 됐든 우리 정부는 당연하고요. 우리 정부는 당연하고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네. 예, 왜냐하면 그 핵보유국은 5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실상 핵보유를 하고 있는 나라가 3나라거든요. 뭐 스리랑카. 아니요, 스리랑카 아니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네. 네. 이 3나라가 이제 사실상 핵보유국인데. 스리랑카 왜 나왔었네. 파키스탄요. 네. 네. 근데 이 3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NPT에 아예 가입을 안 했습니다. 네. NPT에 가입을 아예 안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핵무장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갔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그러니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의무가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고요. 네. 북한이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북한은 어떤 케이스냐면 NPT에 가입을 했다가 그래서 NPT에 가입하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 여러 나라로부터 평화적인 원자력에 관한 협력을 받습니다. 기술도 네. 받고 장비도 받고 물질도 받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서 이제 핵무기를 그 핵 능력을 갖춘 다음에 그걸 갖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 NPT 탈퇴하겠다 이런 나라거든요. 네. 그렇게 한 나라 유일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 핵 보유를 인정받게 되면 NPT 지금 가입국인 어떤 모든 나라가 네. 나도 그렇게 할래 할 수 있으니까 그 NPT 체제에 심각한 손상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 아예
정규리그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그냥 그렇죠. 불법적으로 만들었다가 예. 그 실체를 인정해달라 이런 거지만 북한은 정규리그에 들어와서 혜택은 다 받고 예. 그러면서 기술력도 이전받고 네. 이러면서 혜택은 누린 다음에 NPT 탈퇴하고 우리 이제 엄연한 핵 보유국인데 인정해달라 이런다면 국제사회가 이건 받아줄 수가 없다.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네. 지금 그 뭐 중국의 이웃 국가로서 많은 국가들이 그 안보의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이 있고 러시아의 이웃 국가들 중에 또 안보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나라들이 나도 안보 위협이 있어서 네. 핵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사실 국제사회도 북한의 NPT 탈퇴 여부에 대해서 네.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일단 선반에 그냥 얹어져 있는 상황이고 북한은 탈퇴했다고 주장하고 국제사회는 탈퇴했다고 인정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 고도화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왔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될지가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왜냐하면 북한이 2017년에 이미 이제 ICBM 발사에 성공하고 네. 육체 핵실험까지 다 한 다음에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습니다. 그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뭐라 그랬냐면 내 책상에 단추가 있다 그랬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예.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이 단추를 누르면 수백만의 미국 시민들을 살상할 수 있는 난 그런 사람이다. 그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미국하고 협상을 하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북한의 생각은 뭐냐면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미국 정상회담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정은이 생각했던 거는 내가 그런 사람이란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그 책임 있는 미국 대통령이 절대 이 협상에서 그냥 가는 법은 없다. 그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명히 밝혔거든요. 난 어떤 사람이냐? 단추만 누르면 수백만의 미국민이 네. 사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그 미국 그 국민들을 그렇게 위험에 처할 결정을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걸어 나가 버렸거든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최선희를 통해서 김정은이 그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나는 도대체 미국의 계산법이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예. 그래서 미국 계산법이 왜 이해가 안 가냐? 아니 나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렇게 걸어 나와서 내가 화나서 이 단추 누르려면 어떡하려고 그런 하고 뜻이군요. 그런 네. 뜻이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김정은이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왜일까? 뭐가 잘못됐을까? 나 분명히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고 했는데 내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핵무기로. 근데 왜 미국 대통령이 나오고 협상하다 말고 그냥 나가버리지? 고민을 한 끝에 이제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한 결정을 보면 이제 뭐 제가 분석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5가지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는 우리에 대한 겁니다. 전술 핵무기. 그렇지만 나머지 4개는 미국과 관련된 건데 그 초대형 핵탄두. 네. 저는 다탄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정찰 위성. 네. 그다음에 4번째가 이제 핵 잠수함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우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김정은은 그때 트럼프가 내가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는데도 왜 협상을 하다 말고 그냥 나갔지? 라고 봤을 때 김정은은 그렇게 판단한 거죠. 이게 알래스카에 있는 미사일 방어망을 믿고 네. 나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김정은이 노력을 해서 그런 그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미국을 그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안 갖춰졌습니다. 안 갖춰졌고 그 미국이 자기가 김정은이 자기한테 준 시간도 5년이거든요. 8차 당대 21년부터니까. 그래서 그 5년이 끝날 때까지는 자기가 그 능력을 보유해서 네. 이제 미국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가겠다는 생각이니까 아직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기술은 갖춰가고 있다. 그렇죠. 지난 그 북한이 우리 주민들을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거기에 모든 자원을 쏟아놨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그것이 이제 이걸 위한 것이죠. 예. 기본적으로 핵무기라는 게 이제 발사체는 완성된 것 같고, 그죠? 앞에 이제 탄두, 뭐 핵기술로 뭐 우라늄을 농축하던 뭐 플루토늄을 긁어내던 탄두까지 만들고
중요한 건 미국의 요격 시스템을 또 피해 나가는. 네. 지금 2단계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2단계를 해야 넘어야 하는 게 그렇게 김정은 해야 목표다. 이제 미국이 그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진짜로 이제 위협을 느끼고 네. 와서 진지하게 이제 협상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예. 그때 저 협상 깨질 때 뭐 많이 알려진 걸로는 폼페이오나 뭐 볼튼 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뭐 반대했다고 하고 그때 내용을 좀 아세요? 뭐 그때 내용을 알고 이제 뭐 저도 책도 다 보고 뭐 네. 이래서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결정적으로 왜 깨졌습니까 그때? 결정적으로 깨진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작을 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좋아하니까 푸틴 말 무조건 다 들어줄 거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거꾸로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이제 휴전으로 가려고 지금 하는데 그 조건을 푸틴 대통령이 못 받아들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하는 게 뭐 러시아에 관세도 하고 제재 조치도 하고 네. 뭐 해서 압력을 막 넣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 자기가 생각하는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사람이고 그걸 위해서는 뭐 압박도 이제 마다하지 않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내용은 디테일하게 잘 모르니까 이제 김정은이 와서 이제 영변을 포기하겠다. 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 물어본 거죠. 자기 주위에 잘 아는 측근들한테 그 영변을 포기하겠다는데 이 딜을 하면 내가 미 역대 어떤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거두는 거냐 네. 물어보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 아닙니다. 저기 영변은 제네바 합의 때도 포기했고 육체회담 때도 포기한다 그랬고 네. 그래서 이 합의를 하면 미국에 가서 똑같은 말을 3번 사온 그런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관심 없다고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김정은한테 그거 갖고 안 되고 더 내놔라. 네, 뭐 하나 새로운 시설 있는 걸 새로운 미국이 시설, 딱 그렇죠. 카드를 우라늄, 까니까 예. 김정은이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예, 우라늄 농축산 하나 더 내놓으라 그런 거죠. 네. 예, 그 강선이라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예상 안 했던 카드가 나오니까 김정은 어떻게 강선까지 알지? 네. 뭐 하면서 이제 그거는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 바쁘니까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자고 이제 가버린 거거든요. 네.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은 그 이후로 절치부심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도저히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그 테이블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고 네. 아직은 안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또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핵심은 지금 완성된 핵무기 발사체를 미 영토에 떨어뜨리려면 미사일 요격을 빠져나가는 마지막 기술은 그거 남았다. 그게 알래스카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다 알래스카로 가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아직도 보여주지 못한 능력이 뭐냐면 그 재진입 능력입니다. 네네네. 예, 재진입 능력. 네. 그래서 그걸 뭐 러시아로부터 이번에 좀 뭐 군대 파병하고 그 기술을 뭐 가져온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설이 있지만 네. 아직 이제 증명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진입 기술 플러스에서 지금 소위 미국의 이제 미사일 방어망을 우회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네. 가지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이제 김정은의 과제죠. 예. 어쨌든 의원님 말씀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말했지만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그 보유국이라고 인정하거나 또는 인정하고 협상에 나아갈 가능성은 그런 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인정하고 가면 미국 국민들이 아니 당신 도대체 무슨 합의를 하고 온 거냐 이렇게 될 텐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미국 국민들로부터 우리 대통령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그렇죠. 인정받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뭘 하고 들어오면 네. 아니 바보 같은 합의를 하고 돌아왔네 하는 걸 추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근데 북한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런 딜을 할 리가 없죠. 예. 아니 예를 들어 우리 언론들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네. 우리 언론들은 이거 인정해주면 그다음 이제 동결, 감축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네. 김정은이 그걸 원하니까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고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와서 이제 더 이상은 핵무기 안 만들기로 했어. 내가 이거 문제도 해결했잖아. 이 블러핑이 워낙 센 사람이라.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우리 언론들이 우려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 특파원 생활도 하셨고 그다음에 뭐 미국도 국무부 초청을 가셨다 오셨다 그랬는데 미국 좀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민들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은 이거 잘했다 그럴까요? 네. 당장 뭐 시작부터 해서 뭐 동맹국들도 나도 핵무장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얘기 나올 거고 그다음에 NPT 체제는 무너지고 그다음 미국의 안보가 더 나아지는 곳 하나도 없을 텐데 네. 그래서 뭐 그건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를 들어 불가침 협약 같은 거를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핵이야 그들의 문제고 우리만 안전하면 되다.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 생각하시는 게 네. 한국에 일본에 지금 주일 미군이 다 있고 네. 그 다음에 미국인이 우리나라만 해도 뭐 십수만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또 더 많을 거고 그 사람들은 미국 국민 아닌가요? 그 사람들의 안전은 미국 대통령의 책임 안 져도 되나요?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군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미국 본토에 있는 사람의 네. 안전만 지키면 해외에 있는 미군은 뭐 저기 아무런 어떤 핵 위협에 다 있어도 괜찮다. 그거는 뭐 당장 아무도 환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우리나라 외교 안보 문제가 우리가 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돼서 그동안에 얼마나 정말 공을 들이고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집중했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가 그냥 단판 짓는 네. 형식이라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건 이거 코리아 패싱 아니냐 우리도 당사자인데 우리 빼고 뭐가 돼버리는 거 아니냐 이 우려였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저는 별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주고 싶어하는 것도 이제 여기 딱 길목에 요지에 요충지에 지금 있는 나라인데 이 네. 나라가 지금 핵무기만 포기하고 미국의 친구가 되면 그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이뤄가는 모든 과정에서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대가로서 받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받아야 될 거의 상당 부분은 항상 한국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네. 예.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한 게 나는 내가 내준 게 아무것도 없다가 자랑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딜을 해도 과거에 이제 제네바 합의도 그랬고 육자회담에서도 그랬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그러니까 이 그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상에서는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담을 또 우리가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랑 얘기 안 하고 미국이 마음대로 네. 한다고 딜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패싱을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한미 간에 아주 긴밀히 조율을 해가면서 네. 이제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협상 형식을 아마 이제 그 어떻게 갖고 가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죠. 왜냐하면 그 테이블에 우리가 앉으면 육자회담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가 앉아 있었고 그다음에 제네바 합의 때는 미국 양자로 가니까는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 앉지는 못하고 미국과 협의를 하면서 협상을 끌고 간 거고 어떤 형식이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패싱을 당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협상이 잘 돼서 북미 간에 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네. 한국이라는 단어 빼고 쓰기가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여기저기서 다 걸릴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자기 마음대로 합의해 놓고 우리한테 와서 이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행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지도자라서. 아니 트럼프 사업하신 분인데요. 돈 낼 사람하고 제일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돈 낼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귀에 쏙 들어옵니다. 네. 앞서 양자회담, 제네바 합의 또 육자회담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과거에 정말 수도 없이 육자회담 하고 그 기사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요즘은 먼저 드릴게요. 북미가 단판지어서 해결해 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큰형님이 가서 해결해 버리니까 저 골치 아픈 문제를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코리아 패싱이라는 건 이건 진짜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키를 쥐고 간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가 미국 양자로 갔을 때도 제네바 합의를 할 때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고 우리가 미국하고 아주 긴밀히 한 몸처럼 해서 이제 간 결과들이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미북 양자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 다른 형식, 우리가 참여하는 다른 형식으로 육자회담처럼 가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룩하는 거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역할이 드러나느냐 마느냐가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역할을 한다는 것.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안심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역할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받는 혜택이 있고 우리가 내는 비용이 있을 텐데, 우리가 우려하는 건 그것이 이제 양자회담이든 뭐 다자회담이든 간에 어떤 식의 협의나 결론에 이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놓고 봤을 때 그걸 우리한테 부담은 많이 지우고 혜택은 줄이는 쪽으로, 왜냐하면 네. 미국 우선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걸 네.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투자니까. 네. 예, 투자 개념으로 왜냐하면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국제사회로 나오게 만드는 것만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많은 대가를 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네. 거는 이제 거기 있다가 야 이거 돈 대라 그러면 돈 되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주인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주주이니까 주주의 그럼요. 권리를 네, 행사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상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익은 이렇고,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네. 반영을 해서 협상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평화교섭,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하셨으니까 뭐 사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보다 우리 정부가 훨씬 더 맥락을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네. 지금 뭐 이 문제에 한 30년 시달리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 과정에서 김정은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면요. 예를 네. 들어 지난 싱가포르나 하노이 회담 때는 뭘 줄 수 있었습니까? 김정은한테. 밝은 미래라 그랬죠. 밝은 미래.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면 밝은 미래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북한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네. 그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포기하고 김정은이 나하고 손잡으면, 그러면 전 세계에서 투자도 하고, 네. 그다음에 한국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을 훨씬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시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그런 많은 시도도 있었고 우리 역대 정부도 그런 시도를 많이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나중에 봤더니 북한의 지도자들이 원하는 건 자기 주민들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권력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유지하는 체제 안정. 체제 안정이라고 하기도 힘들죠. 그거는 사실은 일가족의 권력욕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선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게 협상이 좀 어려운 건 뭐냐면 북한의 그런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줄 수 있는 거 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 안 될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긴 과정을 거칠 텐데 뭐 북한의 계산법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도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줄 것이냐. 네. 그래서 나왔던 그때 또 우리가 그때 뭐 희망의 로를 워낙 많이 돌려가지고 우리가 나왔던 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보면서, 그러니까 종신 집권을 하면서도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보면서 저 모델로 혹시 롤 모델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미국은 그 세습 체제를 인정해주고 대신 개혁 개방을 하면 그 체제는 인정해주는, 이게 뭐 우리가 보는 희망회로였거든요. 그때 그런 식으로 또 개혁 개방을 시키자. 예. 네, 트럼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북한이 이제 김정은 체제가 그걸 할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없어 보이는 것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개혁 개방이지 않습니까? 네. 개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려 그러면 외국인도 들어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정보 유입 이런 네. 거를 못 견디더라고요, 북한 체제가. 그래서 지금 뭐 지난 정부 때 남북 간에 뭐 교류도 있고 막 이러면서 네. 그 뭐 전부 다 남한 드라마 보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김정은 그 정권에서 이제 나온 게 뭐 그 하여튼 TV만 봐도 한 10년 이상씩 막 감옥 보내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단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민족도 아니고 적대적인 두 국가다. 네. 뭐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런 북한 정권이 저런 입장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결국은 트럼프하고 뭘 해보겠다 뭐 이런 것도 북한 주민에게 희망 고문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 북미 회담 때와는 또 상황이 훨씬 더 악화돼 있다. 네. 협상에 나서기도 뭔가 결과를 가져오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 말씀이시고.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뭐 어이구 그냥 트럼프 김정은 만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게 참 지난한 과정이 시작됐구나. 그러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줄 게 별로 없다. 네. 아니 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받을 생각이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을 생각이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영원히 김씨 가문이 세습을 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저희가 보장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다음에 그런 걸 보장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소용없고 네. 그 안에서 무너지면 어쩔 거예요? 그 안에서 무너지면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밖에 사람하고 자꾸 만나니까 자기 내부 체제가 지금 무너진다 이렇게 하고 지금 꽁꽁 닫아 놓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내부 국민들한테 난 핵보유국이야 아무도 못 건드려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사실은 국내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는데 너무 유효한 수단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협상이 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다시 만나는 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그죠? 이 상황들이 뭐 이렇게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는 것도 우리는 뭐 금방이라도 뭐 우리 언론들은 뭐 만나서 뭔가 좀 대화가 시작될 것 같지만. 근데 이제 뭐 꼭 저는 배제하지는 않는 것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산당 수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아주 불리해지면 뭐 국공합작도 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잠깐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건데 근데 근본적으로 북한의 계산법이 바뀌어야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오랫동안 육자회담이나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그 방식의 핵심 틀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비핵화를 해보자. 비핵화라는 게 우리가 요즘 흔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북한처럼 아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완전히 비핵화가 가능하냐? 예를 들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핵 기술자까지 그러면 어떻게 어디 뭐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민을 보내야 되는 거냐? 기술이 있으면 다시 만들 텐데 뭐 이거거든요. 우리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계속 추구해온 비핵화의 핵심 줄거리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까지 추구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일단 북한하고 이제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돼야 된다는 원칙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비핵화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요소가 있어서 하루아침에 달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작점이 있습니다. 항상 시작점 뭐냐면 북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단 핵 활동을 중지하는 것. 그게 항상 시작이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핵화 조치들을 엮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완전히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그 단계가 쭉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제 항상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런 조치를 그냥 자기는 갈 수 없고 조치를 갈 때마다 다 대가를 챙기면서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비핵화의 로드맵이 되는 거거든요. 비핵화의 로드맵 협상을 결국은 뭐 항상 하는 거고 앞으로 우리도 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북한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북한이 생각을 바꾸면 그래서 뭐 우리 김씨 정권이 대대로 이 권력을 절대 놓지 않고 이런 세계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정말 북한 주민들의 삶을 낫게 하는 그런 정권이 되겠다고 마음만 바꾸면 이 길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이 길로 들어오면 이제 북한의 경제도 발전할 수 있고 북한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안보도 훨씬 튼튼해질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 길로 나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그 협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저희가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의 세 가지 이제 기둥이 있는데 네. 첫 번째 기둥은 당연히 북한이 우리를 전술 핵무기로 위협하니까 이런 핵 위협은 억지를 해야 되겠죠. 억지가 첫 번째 기둥이고 두 번째는 북한이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핵무기를 고도화시켜 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단념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기둥이 세 번째 기둥이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북한을 결국 설득을 해서 북한이 그런 길로 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꿈이거든요. 통일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꿈이듯이 북한을 비핵화시켜서 남북이 평화롭게 살고 우리가 핵무기의 위협 하에 살지 않게 되는 거. 그게 또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또 계속 추구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술적으로 어렵고 지정학적으로 어렵고 김정은의 마음을 봐도 어렵고 뭐 어렵지만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어떤 가치는 절대 포기하지 통일처럼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말씀은 참 와닿습니다. 네. 북한의 핵이 이만큼 왔기 때문에 우리도 독자적인 핵 개발하자. 특히 이제 보수 진영 일각에서 또는 전술핵 재배치하자. 이 주장은 평생 관료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외교관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치인이시잖아요. 네네. 정치인으로서 답을 좀 해주신다면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인이든 관료든 상관없이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NPT 체가 무너지게 되면 NPT 체가 무너질 위협이 계속 있습니다. 뭐 북한도 하나의 조그만 위협이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핵을 사용한다. 그럼 NPT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NPT 대전제는 핵 보유국은 비핵 보유국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 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말씀은 핵 보유국은 핵 보유국끼리만 핵으로 위협할 수 있는 겁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비핵 보유국이 왜 핵을 안 보유하는 거냐 하면 NPT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핵 보유국은 비핵 정말 보유국을 중요한 약속이네요. 위협하지 않겠다고 돼 있고 돼 있으니까 지금 NPT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쓰면 NPT 체제 무너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NPT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비핵 국가로서는 핵무장의 길로 막 달려갈 겁니다. 여러 나라가. 그렇게 되면 뭐 우리도 핵무장의 옵션이 있겠지만 그 길을 가기 전에 이제 NPT가 살아 있는데 우리가 핵무장의 길로 간다 그러면 북한의 길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지금 오늘날 같이 됐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요? 우리처럼 개방된 경제를 갖고 있는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북한이 핵 보유가 이제 정당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핵화는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핵 보유를 했다 그러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계속 평생 남을 텐데 대대손손 남을 텐데 그게 좋은 옵션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옵션이 없을 때 이제는 할 수 없겠죠. 안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우리가 핵 무장을 하지 않아도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그 동맹의 억지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안이 있으니까 그 대안을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그 대안을 강화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게 하는 그런 그 노력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NCG도 하고 워싱턴 데클러레이션도 하고 그런 게 다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핵무장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추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술핵을 가져와도 그게 예를 들어 미군이 가져오면 일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핵 우산이 조금 더 뭐랄까 저 옆집에 큰 집에 핵 우산이 있었는데 그 우리 집에 좀 갖다 놓으면 어떠냐. 어차피 우리 건 아닌데 이 주장은 어떻습니까? 전술핵 재배치는 뭐 검토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과거에도 있었고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저는 뭐 그렇게 탐탁지 않은 이유가 전술핵을 이제 한 번 더 이제 갖고 오면 어떤 부대에 놓겠죠. 그럼 그 부대는 이제 북한 미사일의 제 1번 타겟이 될 겁니다. 당연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1번 타겟이 될 텐데
그러면은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미 양국이. 그래서 사실 군사적인 효용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가끔씩 부산항에 미국 핵잠수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지역에 항상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핵잠수함이 제일 무서운 그 궁극의 핵무기인데 이유가 뭐냐면 어디인지 알 수 없어서 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장소가 다 노출되는 네. 우리 그 육상에 어디 기지에다가 그걸 갖다 놓는다 그러면 부담은 많이 되고 그다음에 군사적 효용성은 낮고 이런데 이걸 왜 해야 되지? 저는 뭐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우선 우리가 필요하면 유사시 언제든 펼칠 수 있는 건데 굳이 그걸 우리 집에 위험하게 예, 해구사는 갖다 24시간 작동하고 있는데 지금. 네. 예. 근데 그걸 이제 우리 마음이 좀 편하라고 더 갖다 놓으라는 건데 네. 마음 편하기 위해서 너무 치러야 될 대가가 크기 때문에 네. 뭐 별로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외통위 여당 간사도 하고 계시니까 통상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25%뭐 속된 말로 때렸어요. 네. 일기 때 비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이라는 게 세게 부른 다음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실제 때리는 건 좀 낮은 수위에서 때리면서 많이 얻어가는 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네. 이기는 실제로 많이 때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일기 때라고 기본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속도가 좀 급해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 속도가 급해진 측면은 저는 이제 이게 트럼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일 수 있는 기간은 4년밖에 네. 없고, 그다음에 그 4년 중에서도 보통 아시지만 미국은 중간 선거에서 그 집권당이 항상 거의 지거든요. 2년 남았어요. 예. 네. 지금 근데 하원하고 상원에 지금 의석수가 뭐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뭐 상원에서 3석, 하원 4석 뭐 이 정도이기 네. 때문에 그 중간 선거에 뒤집힐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여소야대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어젠다를 추구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게 2년밖에 남지 않은 거죠. 네. 2년 동안에 많은 걸 하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는 조금 너무 이제 과속해서 이렇게 막 나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는 면이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걸 하려고 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는 게 뭐 안 되는 일을 막 하려고 그런 분이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격적인 첫 입장을 내놓고 그 반응을 보면서 가장 이제 이익이 큰 결론을 갖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아마 그런 거를 하리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관세 문제는 조금 이제 계속 4년 동안 될 수 있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본적으로 감세 정책을 지금 네.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감세 정책의 문제는 결국 재정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 재정이 고갈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네. 딴 데서 이제 재정의 원천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관세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관세가 상당히 이제 결국은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좀 과한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관세로 자리 잡을까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것도 사실은 저희는 이제 경제하는 채널이라 한 뭐 150조 우리 돈으로 한 200조 정도 세수가 확보된다고 하면 추가 관세를 때려서 보편 관세를 확장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뭐 세수는 네. 높아지겠지만 사실 그 돈을 누가 내냐 하면 관세만큼 비싸진 상품을 사는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돈 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미국 생활도 해보고 그래서 네. 하는데 이런 이 집에 계신 이제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때 이제 100불이 10만 원 할 때니까 네. 한국에서는 10만 원 들고 시장 가면 살 게 없는데 미국에서는 100불짜리 갖고 그 마켓에 가면은 엄청 많이 사온다. 세상에서 제일 물가가 싼 나라가 이제 미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관세를 거두게 되면 거기에 상당 부분을 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민들이. 우리한테는 뭐부터 날라올까요? 고지서가. 네.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25% 관세를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잘 풀리면 아마 이런 양자적인 관세가 계속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이게 이제 결국은 관세 전쟁 같이 가서 네. 결국 미국 국내 여론도 안 좋아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분야별로 섹터별로 이렇게 하는 관세 중심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한테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순번대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좀- 8번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비는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일단 지켜보면서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뭐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예. 대통령 간사하시면은 외교부나 이런 데서 보고 받으시죠. 지금 백악관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 받으시죠. 뭐 그런 것도 예. 뭐 네.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지금 그 정부가 지금 뭐 유사시 상황이라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 이런 것 좀 배려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네. 지금 이제 사실 그 배려가 되고 있다면 우리가 순번이 좀 매맞는 순번이 좀 뒤로 밀릴 것 같아서. 예. 네. 뭐 우리한테 선택 여지가 없는 거죠. 그거야 그러니까 당연하죠. 저희가 이제 네. 방법이 두 가지였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하나는 뭐냐면 그 빨리 우리가 이제 그 트랜잭셔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거래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이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걸 네. 이제 만들어 가지고 뭐 조선업도 있고 뭐 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걸 갖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빨리 이제 정상회담을 해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면 그걸로 이제 지나가는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정상회의가 안 되고 지금은 미국의 모든 사람이 한국은 현재로서는 어떤 커미트먼트, 어떤 공약도 약속도 할 수 없다는 거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다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려줄 때는 이제 좀 약간 수면 하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우리의 대응을 준비해가는 네.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우리가 두 번째 방식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팀이 움직이고는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네. 열심히 하고. 네. 대통령이 권위된 상태지 우리 외교부는 지금 있으니까요, 그죠? 네. 외교부도 있고 뭐 대통령 권한대행도 산업부도 있고, 있고 다. 예, 다. 네. 네. 방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특별히 방위비 인상이나 재협상하자, 뭐 한미 FTA 같은 경우도 일기 때 한번 했는데 네. 다시 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혹시 뭐 아직은 구체적인 건 없고 정보는 들으신 건 없고요. 예, 구체적인 건 없고 그래서 저는 좀 우리 내부에서 너무 야단법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일기 때 네.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50억 불 내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우리 엄청 충격이었죠. 근데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때 한 9천 뭐 몇백억 내다가 네. 한 1조 좀 넘는 네. 걸로 해가지고 네. 타결을 하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때 많이 올린 액수 때문에 지금은 한 1조 5천억까지 갔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100억 불 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협상을 하면 네. 좀 많이 내게 되겠죠. 많이 내게 되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100억 불 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제기를 하면 우리가 협상을 갈 텐데 네. 결국은 양국이 새로운 어떤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서 협상을 해갈 거고 정부도 열심히 할 거다. 그 이제 좀 믿고 노심초사하는 모습 안 보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막 던지는 이유가 네.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거거든요. 협상하는 사람이. 네. 그래서 저기 보면 너무 무섭게 던지니까. 네, 너무 네. 그러니까 무섭게 던진 이유가 그거죠. 네. 그래야 이번에 콜롬비아 보세요. 네. 그러니까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우리 내부에서 이거 어떤 언론에서는 이거 그래도 한 20억 불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대신에 뭘 얻자 뭘 달라고 그러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이게 다 보고 있지 미리 않겠습니까? F-35를 좀 몇 대 더 사자 뭐 이런 이런 얘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네. 이거 보고 있으면 아이템이 다 정해지는 거죠. 이거 뭐 미국 한국한테는 이런 거 하자 그러면 무조건 하겠네 뭐 이렇게 네. 그런 정보를 우리가 미리 뭐 그렇게 줄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서 너무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냥 그 때가 되면 네. 새로운 이 균형을 찾아서 협상을 잘 할 거야. 네. 그때 가서 응원하고 하면 되는 거지.
벌써부터 이렇게 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뭐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협상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네. 정보를 주는 것 같아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의원님 어디 영국 대사 가시기 전이고 예, 제가 차관보하고 차관보 하실 예, 때. 그 전에는 이제 국제안보대사 했습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한미 FTA는 이제 통상교섭본부 일이지만 네. 그래도 많이 관여를 하셨겠네요. 뭐 그 관여보다는 뭐 옆에서 지켜봤죠. 제가 네, 직접은 네. 안 하니까. 보시기에 예. 그러면 우리가 그때 우리 FTA 다시 협약 다시 맺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그때를 좀 회상해 보시면 네. 어땠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항상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네. 얘기로 시작하니까 네. 힘들지만 결국은 저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네. 것이니까 이제 미국의 국익을 망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그게 전제고 두 번째는 한미 동맹이라는 거는 한미 양국의 서로의 이익이 되는 관계라는 어떤 기본적인 믿음. 네. 그것만 있으면 저기 이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걸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뭐 약간 기분이 나쁘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참고 네. 협상을 통해 다 해결해 나가면 그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일기의 경험이고 일기의 방위비 협상 그다음에 한미 FTA 뭐 재협상에 다 경험이지 않습니까? 이기도 우리가 그렇게 좀 차분하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자꾸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너무 한미 FTA 그 재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막 기사 내는 것도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트럼프 생각도 안 하고 대통령이 알지 않겠어. 이거 한국 사람이 이런 걸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카드를 쓸 수 네. 있는데. 네. 어떤 고지서가 언제 날아올지 뭐 우리 재계나 뭐 우리 국민들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미는 정말 피를 나눈 동맹 아닙니까? 미국 같은 이런 나라 몇 없다면서요? 네. 네. 미국이 직접 참전했었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크게 도와준 나라고요, 그죠? 네. 그 동맹에 대한 가치는 전문가들마다 너무 의견이 다르시더라고요. 트럼프에게 그런 거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런 거 없어도 한미 동맹은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나 정말 오랜 세월 서사로 묶여 있다.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의원님 생각은요? 제 생각은 사실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다수의 미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한미 동맹은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거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그런 여망을 막 무시하고 한미 동맹을 막 깨고 해체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총력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탈 사커 하듯이 네. 기업이면 기업, 그다음에 우리 학계면 학계, 우리 뭐 정치인들이면 정치인, 뭐 정부면 정부. 물론 이제 정상 외교는 힘들겠지만 네. 그런 모든 부분에서 미국하고의 어떤 이 그 협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소통을 강화해서 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우리한테 소중한 동맹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여론이면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트럼프 시대를 이겨가는 버팀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참 와닿습니다. 네. 우리 뭐 지금 모든 관심이 트럼프 대통령에 가 있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그 동맹에 대한 마음만 있다면 이 동맹은 유지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좀 유리한 거는 네.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해서 거의 뭐 한 1,000억 불 투자해가지고 네. 50만 개 일자리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미 의회 의원들을 11월 달에 가서 만났더니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엄청 강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이미 옛날에 그런 동맹이 아니라 한미 동맹이라는 건 서로에게 큰 이익이 되는 동맹이라는 생각이 이제 이미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강조해주면 네. 인식하게 하면 그다음에 미처 깨닫지 못한 분들한테는 깨닫게 만들고 하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최고의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부터 엄청나게 공장을 짓고 있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우리 정부에 원하는 것도 협상할 때 뭐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지를 트럼프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지난 몇 년 동안 무역 수지 흑자가 미국에 대한 대미 흑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게 다 미국에 공장 지으면서 많이 늘어난 거다. 우리가 설비 가져가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을 꼭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에는 이제 관심이 없을 것 같고 그거는 바이든한테 네. 그런 네. 사실들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이외의 분들한테 우리가 열심히 이제 그 인식시키면 될 것 같고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건 바이든한테 해준 거로 그러실 테니까 새로운 트럼프 장면을 대통령과 가져와. 뭐를 할지를 우리가 잘 준비해서 네. 이제 가야 되겠죠. 예. 이미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얘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저 혹시 시간 되시면 고지서가 오면 다시 한번 나와서 그 고지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네. 자, 외교관으로 계시고 우리 조영 영국 대사시고 우리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역임하신 지금 국회 외통위의 국민의힘 간사이신 김건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댓글에 재미삼아 저 미국이 중국인 99명 우리 저 선관위에서 잡은 걸로 어떻게 퉁칠지 모르겠다고 나온 거 댓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거는 뭐 이미 가짜 뉴스라고 미국에서 밝힌 거기 때문에 가짜 뉴스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건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